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이기는 정권 없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허명한 박사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제목이 문준용 씨가 훈계하는 쇼 국정감사.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준용 씨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여기저기 이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 그다음에 문준용 씨가 훈계를 해요. 국정감사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기도 쇼하고 국정감사하는 것도 쇼다. 이건데 이 항상 이 권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허 박사님이 그게 국민하고 자꾸 동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안타까워서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오늘은 정말 이 국정감사 이거 이렇게 해서 좋겠느냐. 이게 국정감사 제대로 하는 거냐. 진짜 국민한테 이 정권이 이거 이기기 위해서 국정감사하는 거냐 이거 한번 좀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문준용 씨 이거 이 곽상도 국회의원하고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예. 시비를 걸었더만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예. 뭐 자기 그 시간 강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조사하고 뭐 왜 건드리느냐 하고 또 시비를 붙었고. 이 곽상도 의원이 웃기지 마라. 뭐 내가 당신 관심 있어 한 게 아니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불러낸 사람이 그 총장인가 와 있기 때문에 이사장 건국대 이사장 왔기 때문에 나는 그거 이야기한 건데 왜 나를 몰아세우냐 하니까 당장에 꼬리 내렸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군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양반 나이가 한 몇 살 안 되는 것 같은데 각상도 의원은 뭐 나이가 꽤 좀 되지 않습니까? 예. 60 넘었죠. 각상도 의원님 여기선 저거 했네. 앞에는 보니까 뭐다 각상도 나빠요. 각상도 그냥 곽상도는 저번에 제 조카 학적 정보 유출로 한번 징계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그 썸네일 붙일 때 우리는 문준용이가 훈계하는 이렇게 안 하고 문준용 씨가 그래서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문준용이 누굽니까? 네, 대통령 아들. 대통령 아들이죠. 네. 그럼 대통령 아들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네, 자리가. 예, 이게요. 그 대통령 아들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김현철. 그렇죠. 김영삼 아들, 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고. 많이 스치다가. 그때는 소통령이라 했죠. 소통령. 완전히 막 실세였죠. 뭐 말 한마디면 다 되고. 그때 그 양반이 결국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고 감옥소까지 갔어요. 네.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 그런 조직 직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러면 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진짜 저놈 똘똘하니까 한번 챙기겠다 하면은 청와대 어떤 뭐 부속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공직 직책을 줘야 돼요. 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순실이가 왜 그렇게 혼났느냐. 그 이부속 실장 그때 비었어요. 원래 1부속실이 대통령이고 2부속실이 영부인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박 대통령 혼자 있었잖아요. 네. 그럼 2부속실 필요가 없지. 그래도 하다못해 최순실을 2부속실장이라도 직책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연설문을 손을 받다든지 마다냐 그만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뭐 비서로서 공적으로 했다는 그렇죠. 건데 직책을 안 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 출입 자체부터 그렇죠. 보안도 안 거치고 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위법적인 공격이 나왔는데 김현철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 무슨 정부 조직은요. 구급 서기 보호 자리도 반드시 대통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절대 못 줍니다. 네.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리도 없는 게 막 휘둘러대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그 표현이 막 먹혔고 또 이제 문준용이 어떤 사람이냐 문 대통령 아들이다. 그럼 아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직제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예. 이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 그러면은 곽상도 의원은 헌법기관이죠. 예. 헌법에 나오는 기관입니다. 국회의원 우리가 암만 뭐 같이 보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인이 여기다 대고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하고 야, 또 이제 사단이 일어나겠구나.
권력 가족들은 대통령 가족은요 정말 뭐 이 방송 용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임기 중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날파리처럼 모여들어요. 고데긴다고 막 대통령 아들인데 사위에 뭐해 친인척 그리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하잖아요. 그게 그거 얼마나 사고 많이 칩니까? MB 때는 친인척 관리 워낙 많아가 그때도 사고 많이 있었죠. 대통령 아들이 보십시오. 페이스북에 자기는 하나 그냥 뭐 쳐가 올리지만 언론이 바로 때리잖아요. 그럴수록 그걸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곽상도인데 허튼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번에 사과는 바로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페어플레이 합시다. 최영범이 씨 뭐야 도대체. 저는 일단 받아들인 게 그거예요. 각성도 의원이 그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 아시지만 자, 너 설치는 거는 네 아버지 임기 끝나는 그 순간 너도 모든 게 끝난다. 그래서 이제 각상도 의원이 아마 옛날에 청와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민정했죠. 민정수석. 민정수석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 생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생리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섬뜩할 거예요. 그럼요. 이거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막 없는 듯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대놓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자기하고 관련되는 거 지금 특히나 국정감사기간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거는 이게 정기국회가 예산국회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선 내역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소관 상임위별로 각 부처 정부기관이 한 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실적이 없대요. 뺍시다. 뭐 이거는 반영합시다. 뭐 이런 식의 정책 결정으로 쓰는 건데 여기에 곽상도 의원이 뭐 문준영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부른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 구설치고 그러다가 또 뭐 페어플레이 합시다 하고 또 꼬리를 내리고 아이고 이 정부 말기가 눈에 훤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아니 뭐 추미애 아들 그 몰아붙이는 거 보면 끝까지 뭐 진짜 끝나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아마 대단히 좀 잘 악을 쓸 것 같은데 자 그냥 얘기하기 뭐 이 친구는 벌써 벌써 전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국고용정보원에 그 취직할 때 채용 특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여러 가지 그 특혜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여기 어느새 보니까 건국대학교 이제 이 친구가 건국대학교 나왔답니다. 건국대학교 시각정보학과인가 뭐 나왔는데 거기 이제 요즘 글쎄 요즘 뭐 학사 출신도 물론 시간 강사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저 이력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시간 강사를 건국대학교에서 줬는데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 강사 요즘 시간 강사 좋습니다. 시간 강사 전에 하고 달라가지고 수당 높죠. 예, 수당도 높은데다가 요즘 시간 강사는 방학 동안에도 그 다 받아요 월급을. 비정규직 그거.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직장 취직이고 또 뭐 잘하면 아버지 또 저거 끝나기 전에 건국대학교 교수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조용히 딱 하면 그거 괜찮은데 참 아니 젊은 사람이 크나가는 걸 누가 뭐 샘나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시간 강사 뭐 실력이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불렀겠죠. 그렇게 다 답할 건데 근데 이제 또 이쪽으로 보면은 아이 대통령 아들이 우리 학교 시간 강사 있어요. 그래요. 누구든지 그거는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뭐 똑같잖아요. 그 카투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대표 아드님이 우리 부대 근무합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우리 시간 강사예요? 그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목은 실력이 있어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러스 알파 공직에 항상 따라붙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과대 평가하고 부풀려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본인은 항상
낮추고 저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가 내 대통령 아들이야 하고 지금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권력이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권력 구조가 그렇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람도 그 국회의원 만만하게, 예? 대통령 아들이라고 만만하게 보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국정감사인데 사실은 이 문준용 씨라는 사람을 대통령 아들을 부른 게 아까 각상도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예. 민주당의 뭐 김무선 의원이 그 정인으로 신청을 했대요. 근데 요즘 국정감사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만 했는데 국정감사가 아니라 보면은 이 국정조사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정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니 이 집권당에서 뭐 추미애 그 의원 그 장관 같은 경우에 당직 사병이 나오겠다고 손들고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에는 정인 일부러 못 나오게 했는데 이제는 아, 이 사람은 진짜 일부러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겠다는 사람은. 네. 이게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서슴없이 하니 이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지 아니면 뭐 청와대의 어떤 그 부속 무슨 기관인지 청와대 월급 받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권력은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거는 네. 철칙입니다. 이거는 아마 천하 누가 와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미국 혁명이 성공한 혁명이고 미국이 저렇게 잘 가는 거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도를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참 절묘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끼는 건데 제일 기본이 권력을 견제시켜야 돼요. 분립과 견제. 우리로 보면 상권 분립. 상권 분립이죠. 예. 그러면은 행정부는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규제권을 가지고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편익을 주는 거,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견제하는 게 입법부, 사법부예요. 그런데 입법부가 제일 견제를 직접적으로 하죠. 법률도 만들고 예산도 승인을 해주고 하니까. 근데 이걸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 같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 뭐 저가 뭐 민주화 운동이 아주 그거래요. 요새 뭐 별 특권까지 다 만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민주주의를 한다면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국회의원이 제대로 되는 국회의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부가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사법부 예. 김영수 대법원장 징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보잖아요. 그러면 삼권이 분립이 되고 견제가 됩니까? 그렇게 봅니까? 안 되죠.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견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 다 우리 편들 갖다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니까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뭐 레토릭으로 공격하는 용어로 쓴다고 받아들이면 이 정부 실패합니다. 정말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래도 그 미국 5대 잭슨 대통령 아주 서민 대통령이었어요. 중부 출신으로서 워싱턴에 들어간 대통령을 상당히 이 사람은 좋게 평가했는데 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 뭐냐 그 사람은 교과서적으로 견제와 균형 이걸 신봉을 한 사람이에요. 집권 여당이라 해서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견제하라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그 민주주의 교과서에 맞게 하는 건데 이 정부는 야 한탕 다 해먹자 그야 우리 임기 중에 막 뭘 썰어가지고 지금 뭐 아마 뭐 배가 뻥뻥할 겁니다 지금 반드시 탈라요. 권력이라는 게요 이게 조달의 헌갈처럼 막 쓸 때는 재밌죠. 어느 순간 지목체법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권력을. 근데 지금 뭐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옹호하고 이러지만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100년도 못 살고 권력이 천년만년을 갈 것 같지만 5년도 아닙니다. 역대 제가 오면서 생각하는데 그 5년 제도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보십시오. 이분들도 처음에는
다 청원의 푸른 꿈을 안고 청와대 들어갔어요. 그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원칙대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176석 공용 여당에 뭐 쿵짝쿵짝 하고 뭐 다 빼먹고 앉아가지고 참. 자, 그럼 뭐 이제 여당은 이제 어쨌든 선택이 그렇게 됐으니까 국회가 원체 뭐 힘이 세니까 지금 멋대로 한다고 칩시다. 근데 야당도 만만찮은 의석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독립기관인데. 근데 아니 100석 정도면은 좀 전략을 가지고 지금 뭐 국정감사다, 국정조사다, 뭐 이렇게 뭐 저 정쟁이다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아니 뭐 정권에서 하도 틀어막으니까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그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면은 뭔가 그렇더라도 그 방법도 좀 전략을 가지고 국민들 좀 엉어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아니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 텔레비 거기 이제 국회에 카메라 돌아갈 때 자기 말은 열심히 하고 뒤에 가서는 그 우리 예산 좀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냥 앞에서 몇 마디 하고 그냥 뒤에서 설정도 뭐 실제 그러죠. 아니 정인을 요청했으면은 네. 끝까지 정인을 요청해야지. 슬쩍 원내총무 원내대표 당신도 강남에 40억 그다음에 뭐 용산인가 어디에 또 뭐 몇십억 뭐 집 가지고 있다는데 부동산 문제 당신도 정인으로 신청해 이런 소리 한마디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부동산 정인 신청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야당이 결국 뭐 뉴스도 이제 보니까 국민의힘이 30% 돌파하려고 하다가 요즘 뭐 20% 깨질 위기에 가 있다. 뭐 이렇게 타이틀을 뽑고 지금 하는데 이게 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당이 안 해주면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끙끙 앓기만 하는데 국정감사는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은 국정조사 하자니까 안 해주니까 결국 내가 떠들 수 있는 거 국정감사에 그렇죠. 하는 건데. 아니, 좋습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이걸 떠들어가 어떤 야당으로서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그 투쟁성이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뭐 우린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영남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투쟁성 없다. 저는 막 공천만 받으면 다 당선되는 데인데 아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국회의원 또 하면 되지. 제가 그 노무현 때 그 근무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때 김대중 노무현 이 10년 동안 일이 할 때 보면은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요 야당이 낫다는 거죠. 일 안 해도 유권자들한테 아이고 여당이 안 해줘가지고 우리 뭐 합니다 하고 뭐 그러고 뭐 세월 가는 거죠. 몇 마디 하고 아까 카메라 뜨고 뭐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 나와가 뭐 없나 뭐 돈 좀 더 줄게 뭐 예산 더 뭐 그거가 온 동네 플랜카드 무채가 얼마 확보하고 뭐 이래고 표 얻어먹고 뭐 자기 그냥 사는 거죠. 한마디로 야성 투쟁성이 없는 거죠. 지금도 국민의힘 보면 아이고 참 물 빠지려면 아직 뭔가 아니냐. 뭐 특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호남 배려 한다고. 정신 나갔나? 호남 배려 저거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호남에가 영남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세상이 이래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호남을 배려해야 된다.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자, 이게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응어리는 계속 지고 국민들은 참 갑갑하고 답답한데 그래도 그 누가 하나 우리 유튜브도 보면은 뭐 일반 우리 허 박사님은 다르지만 제가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 안 차요. 안 듣지도 않아. 근데 그럼 국회의원 빠지 단 사람이 한마디 얘기하면 그럼요. 그것도 수만 명이 조회를 하는데 그 이런 어떤 그 여건이 마련되는데도 그 이런 기회가 오는데도 못 한다는 거는 직무유기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때도 보면은 그 박정희라는 사람하고 정치를 해온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정치를 보면은 그 평지에 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연기를 일으켜 먹을 변화를 해요. 참 정치력이 있다. 지금도 똑같이
아, 103석이면 뭐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역량이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뭐 지난번에 80몇 석인 지금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정치 다 했는데 이걸 어떤 이슈를 만들어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언론이 끌려오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이런 거 하면은 언론이 자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국민들의 여론에 불을 붙여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가 확 치고 나오면은 끝나고 나면 뭔가 제도가 개선이 되고 사회가 발전이 되고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정치의 어떤 묘미 이런 게 요즘 진짜 못 느끼겠어요. 월급쟁이 좀 국회의원이 돼서 그 바로 그런 거. 월급 네.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네, 중소기업 사장. 네, 뭐 인턴들 주고 뭐 그 돈 뒤로 빼다가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고네. 뭐.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참 분발해야 되는데 요번 국정감사 아직도 뭐 며칠 남았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여당 횡포라는 것도 다 생각하지만 야당도 참 기도 안 찬다. 가짠다. 네. 이 저 가지고 우리가 대표로 뽑아서 저 사람들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다 가질 겁니다. 네. 자, 다 분발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은 호소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발해 주시고 우리 허 박사님도 더 좋은 이런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다음에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허명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